네, 반갑습니다. 가을비를 뚫고 대구에서 부산까지 온 김종입니다. 저를 한 번씩 불러줘갖고 저한테 훨씬 더 많은 열정을 심어주고 그런 부산 사람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강의가 오늘 판서거든요. 들으시죠? 네, 절대적으로 앞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냥 잘 안 보시면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70분밖에 강의를 할 수 없어가지고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 그리고 최근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부산 사업자들이 미국에 가장 많이 가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저기 멕시코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와, 멕시코를 이렇게 많이 다녀왔습니까? 제가 6년 전에 멕시코 갔다 왔더라고요. 올라올 때 보니까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칸쿤까지 갔다 왔습니까? 와, 칸쿤 너무 좋죠? 오실 텐데 거기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서양물에 목을 담는 게 그쪽입니다. 칸쿤. 태평양물은 자주 담는데 부산 앞바다 와가지고 대서양물은 처음으로 거기 담겨놨습니다. 너무 좋죠 가보니까. 이번 글로벌 컨퍼런스는 또 어땠습니까? 좋았죠? 예. 제가 꼭 간 것처럼 보이죠? 저는 안 갔습니다. 가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컨벤션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10분 이상 제가 청취를 한 사람입니다. 요즘 굉장히 좋더라고요. 각종 기능들이. 그래서 이번 컨벤션에서 이야기되었던 글로비브가 아니고 글로비브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을 설명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분이라서 너무 짧은데 그리고 이런 거 막 찍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조국도 아니고 그런 막 조국이 무슨 사람이죠? 조국도 아니고 찍고 이러면 제가 말해줄 수 없는 게 굉장히 많겠죠? 이거 막 찍고 있으면 조국도 잘 이야기 못 하더라고요. 그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겁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 때문에 저러는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 맞죠? 네. 네. 근데 가능하면 크게 쓸게요. 네. 그런데 이거 제가 쓰는 거는 이렇게 필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라고 필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설명하기 편하고자 내 설명의 수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공부할 때처럼 쓰는 거는 중요하니까 내가 받아 써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케팅. 근데 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시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 바뀌면서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바뀐다는 것은 결국은 돈의 흐름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세상 살아가는 일들을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단순화시키는 걸 우리는 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적 이렇게 나누는 것.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걸 좋아해서 우리 삶도 제가 한번 구별을 해봤습니다. 나눠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눕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어 주는데 나라 있죠. 국가라는 게 생기고 난 이후에 국가가 하는 일이 몇 가지 일이 있죠.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몇 가지 일이 있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저는 단순화시킵니다. 몇 가지라고요? 2가지. 세금 거두는 일과 세금 쓰는 일. 다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내가 세금 거두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금 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좋다 나쁘다는 뭘 평가합니까? 세금 거두고 세금 쓰는 때 얼마만큼 공정하냐, 얼마만큼 투명하냐, 이게 뭐라고요? 그 국가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높으면은요, 공정성이 높으면은 굉장히 국가 수준이 좋다. 투명하면은요, 굉장히 좋다. 그런데 과거에 고대 국가 이런 나라는 어떻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한쪽에 다 걷어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한쪽 펜에다 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점점 높아지는 게 나라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 기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해지기 때문에. 조국도 관련되고 또. 그럼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 네, 역시 두 가지. 어떤 일요? 맞아요. 생산하는 일과 소비하는 일, 이 두 가지다. 뭔가를 여기서도 누구든지 마찬가지 뭔가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어떻게 소비를 시켜낼 것인가에 종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이 생산에서 소비로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 이 과정이 굉장히 잘 돌아간다. 이러면은 경기가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잘 안 돌아가지면은요,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지만이,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그로비브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생산은 몇 가지 일이 있느냐? 생산은 우리 잘 알다시피 1차 생산이 있습니다. 이 1차 생산은 우리가 1차 산업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때 배웠던 거 알죠? 1차 산업 알죠? 1차 산업, 농업, 광업, 수산업, 이런 거. 즉 자연으로부터 뭔가를 생산해내는 것. 이게 1차 산업입니다. 점점 자목이 시작하죠, 그죠? 이거 들으러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교수님 소리 듣는 겁니다. 1차 생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생산물이 있습니다. 2차 생산물은 이 자연물을 뭐 하는 거냐? 가공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산업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차 산업. 1차 산업 배웠죠? 2차 산업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조업 이렇게 생각. 뭔가를 만드는 것. 근데 만드는 재료가 어디에서 나오죠? 자연에서. 이걸 갖고 와서 이걸 그대로 소비를 하기도 하고요. 이걸 뭐 해가지고도요, 가공해가지고도 소비를 합니다. 생산에 종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생산이 있습니다. 3차 생산은 정신적으로 생산해내는 거 있습니다. 즉 자연물 없이 그냥 일간의 정신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생산해내는 것. 이걸 제가 문화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문화. 예를 들어서 사상, 그 다음에 음악, 예술품, 이런 것도 다 3차 생산물이에요. 그 중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게 종교. 이런 것도 생산물이에요. 그걸 가지고 소비합니까, 안 합니까? 네, 나간 중에서 이 사람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생산이 있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 속하지 않은 원초적 생산이 있습니다. 원초적 생산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재생산. 뭐 하는 거요? 새끼 넣는 거. 이것도 생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실 원초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생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종합니다. 이걸 또 생산해서 뭐 한다고요? 소비해 나가는 과정들. 자, 우리가 생산하는 것 가운데 여기서 이야기한 1차, 2차, 3차 원초적 생산 이외에 생산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머지 생산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10개, 4차.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건 여기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부분 1차 생산과 2차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이걸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소비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소비를 어떻게 했느냐? 그냥 대부분의 생산물이 1차 생산물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서 소비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급, 자족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고 생산물이 늘어나면서 생산하는 것과 소비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한 것들을 소비로 이어져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즉, 소비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 없던 일이에요. 뭐 하던 사회에서는요, 자급자족하던 사회에서는 공급해주는 일을 그냥 써도 되니까요. 근데 사회가 발달해지고 생산이 많아지면서 소비지로까지 공급해주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유통이라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회가 더 발달하다 보니까 공급해주는 물품들이 무지무지 다양해집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있고 이 한지를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있긴 있는데 알지 못해서 소비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소비를 자극해주는 일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자극해주는 일. 이거 소비와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자극을 해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어디 이야기해서 광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고, 즉 마케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생산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생산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 메커니즘, 이 돌아가는 방식들을 누가 장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장악을 하느냐. 그 누가 장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악한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돈벌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누가 장악했습니까? 그냥 생산하는 사람이 장악을 합니다. 제조하는 사람들이 장악합니다. 어쩔 때도 누가 장악을 한다고요? 유통하는 사람들이 장악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것이든지 생산에서부터 소비로 이어지는 이 흐름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대부분의 장악을 하고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뭔가 소비하고 소비를 한다, 주문해서 쓴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조한 사람들이 아니면 유통한 사람들 영향력이 크냐, 아니면은 마케팅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냐, 이런 문제입니다. 어디 영향력이 가장 크죠?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게 뭐 된다고요?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먹고 싶어도 농민들이 뭐 해줘야지만요? 길러줘야지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돈 번다고요? 농민들. 그런데 농민들이 아무리 많이 생산해본들 아침에 장보러 갔는데 무 끓이물라고 장보러 갔는데 물을 안 가져왔네, 장사꾼들이. 그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배추를 사가지고 배추국 끓여 먹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죠? 내가 소비하게 된 게요? 장사꾼들 때문이에요. 그때 누가 돈 번다고요? 예, 유통한 사람들. 이러한 흐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메커니즘들을 누가 돌리느냐? 마케팅이 돌리는 거죠.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 놓고 아무리 유통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갖추고 있어도 뭐가 되지 않으면은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마케팅이 되지 않으면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잘 알다시피 점점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분야에서는 가치가 올라간다고요? 네, 마케팅 분야입니다. 자,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일밖에 없느냐?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 직접 농산물을 아니면 자연물을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제조하지도 않습니다. 문화를 만들지, 노래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작곡도 하지 않습니다. 아도 안 놓습니다. 배달도 안 합니다. 광고도 안 합니다.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봤죠? 네. 즉 이러한 일들이 잘 되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로요? 교육을 통해서. 뭐로요? 기술을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요? 연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직접 마케팅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케팅이 잘 되게끔 뒤에서 뭐 해준다고요? 예, 교육합니다. 직접 유통하지 않습니다. 유통이 잘 되게끔 만다고요? 교육해주고 유통이 잘 되는 기교를 개발해주고 연구해준다.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근데 농사 잘 되도록 책도 써주고요. 농사 직설 이런 책도 써주고요. 각종 도구도 개발해줍니다. 조선시대 가장 훌륭한 과학작품 누굽니까? 장영실. 장영실은 많은 도구를 개발했죠. 이거 하는 겁니다. 직접 농사 지었습니까? 지었습니까? 짓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 분야는요, 돈 되는 분야에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돈 되면은요, 여기에 집중해서 뭐 한다고요? 기술 개발하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잘 되면은요, 여기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교육을 이루어집니다. 농사가 중요할 때는요, 농고가 인기가 있습니다. 제조가 인기 있을 때는요, 공고가 인기 있습니다. 유통이 인기 있을 때는요, 상고라는 게 생깁니다.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가치가 없어지면은 그 학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슬슬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농고 졸업한 사람 있습니까? 농고 그럼 진주 농고가 제일 유명해요. 상고 졸업한 사람요. 유명하잖아요. 마산 상고, 부산 상고. 대통령이 더 나오겠잖아요. 맞죠, 그죠? 네. 그때는 요즘은 뭐가 인기 있어요? 디지털. 몰라요, 지금. 인기가 아무것도 없어. 그 인문계도 인기 없고, 상고도 인기 없고.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미래가 없다, 이런 것이.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학교가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검색해보면요, 마케팅과 관련되는 강의가 가장 많이 뜨고 있을 겁니다. 왜요? 이 분야가 뭐가 되기 때문에요? 왜 돈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옛날에는 이게 즉 자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생산에부터 소비로 이어질 메커니즘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로 바꿔버리냐? 유통으로 바꿔버립니다. 왜? 농산물 생산을 굉장히 많게 만들고 이제 공급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된 시대가 이렇게 옮겨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들 1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통에 있던 것들을 또 어디로 옮깁니까? 가공을 옮깁니다. 제조업으로 옮깁니다. 즉 나가서 장사하는 것보다 나가서 많이 좋다고요? 제조 공장에 취직하는 게 훨씬 나은 시대가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업 자본주의가 먼저 옵니다. 그 다음 무슨 자본주의요? 산업 자본주의가 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요, 대부분이 어디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가치, 즉 창출해낼 수 있는 가치의 90%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케팅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일에 종사해야 됩니까? 마케팅 일에 종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가면 난 네트워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트워크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조직 만들어야 일이 돼요. 근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농사를 지으려도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요. 제조를 하려도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요. 몰라 해도 둘이가 만나야 됩니다. 뭐든지 시스템 없이 될 일이 없어요. 그 일을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트워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마케팅 일을 해야 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라고요? 마케터라는 거죠. 왜? 이 분야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요? 왜?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노동을 한 대가를 가져가야 됩니까? 안 가져가야 됩니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져가는 노동의 대가가 그 분야에서 만들어내는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가치가 굉장히 높은 데는요,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마케팅 가운데서도 이 분야를 가지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들을 새로운 돈벌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큰 이야기입니다. A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제품이요, 100원입니다. 그럼 100원이라는 가치가 되려면은 자연물에 생산하는 데부터 모든 과정들이 다 거쳐서 거기에 가치가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100원이라는 게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에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통,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태져서 더해져서 뭐가 된다고요? 100원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100원의 가치 가운데 80% 이상, 즉 80원 이상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 광고에 투자되어 있다. 마케팅에 있다. 이런 제품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품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제품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명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제품을 가지고 명품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명품 중에 이런 거 아닌 거 있어요? 여러분 똥자 붙은 가방 좋아하죠? 그 가방하고 저 시장에 파는 가방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데 그거는 똥자 붙은 가방은 저기 택배 보내면 뭐 5만 원 줘야 돼요? 아니에요. 원가 별 차이 없어요. 결국에 가서 뭐의 차이라고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대구 백화점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신세계 백화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품 가방을 하나 삽니다. 대구 백화점도 있습니다. 좋은 건 없지만 대구 백화점에 가니까 100만 원 해요. 근데 이거 신세계 가니까 똑같이 하니까요 120만 원이에요. 어느 살 것 같습니까? 120만 원짜리 삽니다. 똑같은 건데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이거 신세계에서 샀대. 요 이야기하려고 요 이야기하려고 20만 원을 더 투자합니다. 왜요? 그게 마케팅입니다. 그게 그 20만
20만 원이 어디에서 창출됐다고요? 이런 데서 창출됐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마케팅에서요. 그럼 내가 20만 원 더 준 거 누가 챙겨갑니까? 신세계에서 챙겨갑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이 안 챙겨갑니다. 누가 챙겨간다고요? 신세계에서 챙겨갑니다. 왜요? 신세계는 마케팅을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투자합니다.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그거 대구백화점에 싸던데 절대로 안 삽니다. 똑같은 건데. 제가 어디서 봤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가까이서 봅니다. 그게 마케팅의 가치라는 걸 이해하시죠.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 있죠. 그게 지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힘의 능력일 수도 있고, 뭐 미모의 능력일 수도 있고, 뭐 마음이 착한 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 능력들이 어디에 쓰이도록 해야 되느냐? 바로 마케팅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요, 마케팅과 관련되는 일을 하면요, 훨씬 더 돈을 많이 법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형외과 의사 있죠? 이 의사가 하는 일이 의료행위일까요? 의료행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의료행위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의료보험 청구돼요? 의료행위인데 왜 의료보험 청구 못해요? 이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성형외과 의사 가운데 10명 가운데 6명이요 1년 통틀어 의료보험 청구액이 0원이래요. 그럼 10명 중에 6명은 1년 내내 의료행위를 한 번이라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사람들이 의사 가운데 돈 최고 많이 벌어요 안 벌어요? 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뭘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의료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하는 행위는 뭘까요? 뭐하고 관련돼요? 그냥 마케팅하고 관련된다. 마케팅하고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디에 쓰이도록 해야 된다고요? 마케팅과 관련되는 일을 하면 돼요. 내가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내가 야구를 굉장히 잘해요. 아무리 잘해본들 이것이 어디에 활용되지 않으면 돈이 된다 안 된다? 마케팅에 활용되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었어요.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이 사람이 연기 때문에 돈 벌까요? 마케팅 때문에 돈 벌까요? 착각이 빠지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연기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연기 실력 때문에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명한 배우예요. 연기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뭐 한 편 광고 찍으면 막 10억씩 받아. 연기 굉장히 잘해요. 그 돈이 연기에서 나와요? 아니에요. 마케팅에서 나와요. 이유를 설명해야 될까요? 어이씨, 다른 여자가 바람 피우다 덜 켰군데. 내가, 연기를 뛰어난 내가 바람 피우다 덜 켰어.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어떻게 될까요? 돈 벌까요? 못 벌까요? 못 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기 실력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연기 실력으로 돈 버는 게 아니죠. 연기 실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대회 하다가 골프 잘 쳐요. 김미호라는 친구. 무시무시 잘 쳐요. 이거 한번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골프 실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착각한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 뭐 때문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냥 골프 실력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굉장히 미녀라. 나 미녀면 모든 게 끝났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 미가 뭐하고 연결돼야 된다고요? 마케팅하고 연결될 때예요. 근데 마케팅하고 연결 안 돼. 억수로 예뻐. 싸가지가 없어.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싸가지 있고 그런 마케팅의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얼굴이 예쁘면 뭐라고요? 장점이 될 수 있지만요. 그것이 전부를 해결해주지 않는다고요. 연기 실력이 전부를 해결해주지 않는다고요. 골프 실력이 전부를 해결해주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골프 가장 돈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주예요. 왜요? 마케팅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모든 게 그렇다고 실력이 제일 나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똑같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마케팅 이외에 되지 않습니다. 왜? 모든 부분에는 가치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기 시작한다고요? 쫓아내기 시작. 쫓아내면서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느냐? 다단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는요? 농사 짓는 데서. 옛날에 유통도 뭘 했다고요? 다단계를 했습니다.
총판, 대리점, 소매점 뭐 이렇게 거치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단계를 뭐 해야 된다고요? 없애야 됩니다. 없앤다는 걸 뭐로 의미합니까?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제조를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단계를 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만 뭐가 나온다고요? 물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조에 돈이 안 되니까 그 다단계를 뭐 해야 된다고요? 줄여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없앨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왜? 앞서 이야기했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면요. 모든 것에 뭐를 없앨 수 있다고요? 단계를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단계를 없애면 사람들이 다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야기해놨죠. 구조 조정. 이 구조 조정이 뭐냐? 즉 각 분야에서 가치가 창출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비율이 딱 맞아야 돼요. 농업에서 한 10% 생산하면 10%의 인구가 여기 종사해야 됩니다. 제조가 한 50%를 담당하면 여기에 한 50%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조가 맞지 않으면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가치 창출은 마케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종사하고 있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죠. 여기는 한 20%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인구의 한 40%가 존재해요. 여기는 한 10%밖에 생산 안 되는데 한 20%가 존재해요. 근무한다고요.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목들이 어떻습니까?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서로 싸워요. 결국 서로 뭐 해요? 공멸해요. 공멸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는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쫓아내는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52시간 근무만 해라. 최저임금 올리자. 이렇게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 난립니까? 난리 아닙니까? 난리죠. 뭐를 해달라고요? 이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해줄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절대로 안 해줍니다. 자, 예를 들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농업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갈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때 잘 생각해 보시죠. 농업을 짓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해 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발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들을 보호해 줬으면 빨리 발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파괴시킵니다. 그래야만 빨리 이쪽으로 사람들이 옮겨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1960년대, 50대, 60년대 농업이 주된 생산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걸 보호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산업화 못합니다. 자, 똑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생산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생산만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럼 이 생산에서 빨리 다른 생산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그럼 이걸 보호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보호 안 합니다. 지금 보호하지 않는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TV지만 안 되니까 서서히 없애가는 거.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에 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도 지금 여러분 주위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어디에 종사하고 산다고요? 마케팅에 종사하고 삽니다. 마케팅. 근데 마케팅에 종사를 해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 일을 하는데 내가 시스템을 가지고 주인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요.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마케팅 시스템 내에서도요. 내가 시스템을 못 만들면은 이 일을 할 때 시스템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주인으로서 일을 하지 못하고 뭐로서 일을 하게 된다고요? 종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종으로서. 종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잘 못 깨닫고 있는 경우 굉장히 종업은 종을 업으로 삼는다 이런 사람. 업은 물려줘야 또 그걸 희한하죠, 그죠? 왜냐면 이야기 했잖아요, 종업은. 왜? 이거는 내가 시스템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것도 시스템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해야 되고요, 이것도 네트워크를 해야 되고 이것도 네트워크를 해야 되고 다 네트워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되는 데는 뭐가 생기느냐? 다단계가 생긴다고. 예를 들어서 요즘 문화 돈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이 문화가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마케팅에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문화 자체로는 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국악, 그 다음에 연극, 이런 거 해보세요. 돈 안 돼요.
마케팅하고 연결되는 뭔가를 했을 때 돈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에도 뭐가 많아질까요? 뭐가 늘어나냐? 다단계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많이 느껴요. 우리 아들이 작곡가거든요. 막 아이돌 부르는 거 이런 것도 막 해요. 옛날 여러분 노래 보면 어때요? 노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곡 몇 명? 한 명. 작사 몇 명? 한 명. 노래 몇 명? 한 명. 지금 몇 명씩 늘어났어요. 잘 봐보세요. 작곡도 보통 4명 이상이 나옵니다. 작사도 4명 이상 나옵니다. 노래는요, 12명까지 나옵니다. 이거 지금 다 뭐 한 거예요?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안 부르요. 어떻게 그걸 부른다고요? 다단계로 부른다고요. 이해됩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예, 돈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분야 돈이 안 되면 이렇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노래가 한 곡 나오면요, 그게 등재된 이름이요 40명에서 50명 정도 돼요. 옛날에는 그러면은요, 판 안 팔려요. 팔아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어요. 그런데 돈이 되니까 뭐를 만든다고요? 작곡도 다단계. 종사사이 많아질까요? 많아질까요? 자,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습니다. 자, 광고를 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광고와 관련된 마케팅과 관련된 시스템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느 시스템이든지 마찬가지로 돈으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마케팅은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돈으로 만든 시스템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요? 방송국, 신문사, 홈쇼핑, 아까 이야기했던 백화점 이런 것들은 다 뭐로 만들어놨다고요? 돈으로 만들어놓은 시스템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이런 전부 다 뭐로 먹고 산다고요? 마케팅으로 먹고 삽니다. 이렇게 돈으로 만든 시스템을 우리는 자본 이렇게 해요. 지금까지도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가치들을 돈으로 만든 자본 시스템들이 지금까지 뭐 했다고요? 대부분 그 이익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방송국 몇 개 있었습니까? 예, 지금 몇 개입니까? 예, 정확합니다. 이루어야 할 수 없이 많다. 왜요? 하루하루 다르거든요, 실제로. 신문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게 전부 마케팅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돈으로 만든 시스템. 각 회사의 뭐요? 영업부. 이것도 돈 지급해가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월급 주시면 막 몰려가거든요. 이거 잘 안 와요, 우리한테도. 그거 가지고 하는 일이 비슷해요. 근데 그건 월급을 줘요. 대신 뭐로 지나는 거예요? 이런 데 종사하게 되면은, 예, 한 사람은 죽이지만 대부분은 뭐로 지낸다고요? 예, 정말 업으로 삼는 일이 종사해요. 이게 자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획기적인 일이 생겼어요. 돈 하나도 없어도 돼요. 뭐가요? 지식과 기술로 만들면 돼요. 어떤 거요? 카톡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다 뭐로 돈 벌어요? 광고로 돈 번다고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네트워크를 했다고,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걸 해서 뭐로 돈 번다고 이 애들이요? 전부 돈을 광고로 벌어요. 여기에 취직해도 돼요. 내가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인으로 살기 힘들다. 나는 종이 체질이다. 내가 뭐 창조적이고 독창적으로 주도적이고 뭔가 해나갈 수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한다. 그래도 종으로 살기 편하다라고 싶으면요, 종으로 업을 사고도 어디 시스템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마케팅 시스템에 들어가야 돼요. 요런데 취직하라고 내가 종이 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돈 있습니까? 이런 앱 같은 거 하나 만들 수 있는 지식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내가 바보라는 거 알아요. 없기 때문에 와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 만드냐고요? 여러분 그냥 돈 있으면은요, 그냥 백화점 같은 거 하나 차리세요. 굉장히 쉬워요. 요즘 똑똑하면은 앱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회원 한 500만, 1000만 만드세요. 그러면은 누가 와도 돈을 주고 광고할 거예요. 내 시스템이 광고 시스템이 될 거라고요. 근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없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저도 없었어요, 이리 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나의 개인의 역량으로 가지고 뭘 만들게 된다고요? 시스템. 근데 개인끼리 모이자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없고 이게 없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로 온다고요? 이쪽으로.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바로 개인 역량을 동원해서 조직을 만들면 어떤 조직이 되느냐? 이런 조직이 됩니다. 다단계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직이 만들어져요. 다단계 조직. 제가 다단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데 유통이나 제조나 농사에서는 뭐 하기 바쁜데? 다단계를 없애기에 바빠요. 왜요? 사람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쫓기는 사람들을 다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마케팅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무한대로 고용을 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요. 무슨 조직요? 다단계 조직. 단계가 만들어질 때마다 나의 일자리가 생깁니까? 생깁니까? 생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단계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그게 더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시스템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만든 시스템은요, 흔히 이야기해서 플랫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랫폼. 요거는 다단계. 그리고 자본경제, 플랫폼 경제, 다단계 경제가 지금 싸우고 있다. 어느 분야에서는요, 마케팅 분야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들이 차츰차츰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렇게 변해갈 겁니다. 지금 자본 시스템의 마케팅 시스템들은 점점 나오고 있습니까? 몰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SBS, MBC, KBS 적자가 1,000억 정도 될 겁니다.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 한 700억 정도 됐거든요. 뭐가 안 들었다는 뜻입니까? 광고가 안 들었다는 뜻입니다. 망한다는 뜻이 왜요? 광고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마케팅에 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억수로 인기 배우는데 바람 피워갖고 마케팅 영향이 떨어졌죠. 지금 KBS, MBC, SBS가 뭐 했는가하고 똑같다고요? 바람 핀다고 똑같다고요. 영향력이 떨어져갖고 안 맡긴다고. 대신 그 영향력들 누가 가져간다고요? 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다단계 조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뭐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서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근데 그런 조직 또 여러분 만들 수 없을 이유가 있죠. 좀 억울합니까? 근데 또 가끔 여기 와서 또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유튜브 해가지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차라리 올리나서 유튜브에 그 돈 돼요. 된다 그러더라고. 아까 말해 물어보니까 유시문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뭘 한다고요? 마케팅을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들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디에 생활하느냐? 다단계 조직을 통한 뭘 한다고요? 마케팅을 하는 세상에 살게 됩니다. 저는요, 장담하는데요, 마케팅에 총 종사해야 되는 사람이 90%의 인간이 마케팅에 종사합니다. 나머지 유통, 제조, 농산물은 10%에서 충분합니다. 가능합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1차, 2차, 3차, 4차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혁명. 지금 유통에 많은 인구들이 종사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택배 아저씨도 맨날. 근데 앞으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충분히 다 해낼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 잘 종사해야 됩니다. 그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90%가 다단계 조직으로 마케팅을 해내는 겁니다. 왜? 이 조직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마케팅에서 생길 수 있는 부와 가치의 90% 이상을 우리들 세계에서 뭐 한다고요? 나눠먹는다. 자, 그럴 때 내가 이 일을 해요. 내가 마케팅이라는 일을 내가 하기로 했죠. 그럼 그냥 아무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걸 내가 막 마케팅을 다닙니까?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나를 마케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도 뭔가 끈덕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마케팅을 담당을 할 때 결국에서는 생산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이 메커니즘의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광고고, 내가 광고를 한다면 이 메커니즘들을 다 뒤에서 뭔가가 뒷받침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그런 뒷받침해주는 것을 마케팅하기로 한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으냐? 여러분들이 내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요, 어떤 자연분을 생산해 주는 거 손잡을 수도 있고요,
제조와 손잡을 수도 있고요. 유통과 손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손잡아야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까? 마케팅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대부분 이걸 잡아요. 이걸 잡죠. 유통과 손을 잡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A사 종류도 굉장히 많죠. 뭐 A도 있고 그죠. 이런 회사가 전부 많은 회사라고 해요. G자도 있죠. G. 그죠? G. 그런 회사들은 다 뭐라고요? 유통회사. 우리가 손잡아야 될 회사는 제조회사가 손잡아요. 그래야만이 뭐가 있느냐? 내 마케팅에 뭐가 있다고요? 미래 비전들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제조와 손을 잡으세요. 제조와. 근데 제조와 손을 잡으면은 광고를 했어. 당연스럽게 뭐가 발생을 하게 됩니까? 유통이 발생합니다. 그럼 유통은 누가 해야 됩니까? 회사가 해줘야 되죠.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죠. 제조와 손을 잡되 유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조는 항상 어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1차 여기에 제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연물에서 공급해주는 원료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와 손을 잡았는데 유통 시스템도 있어.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완벽하게 공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이거는 좋아요 가지고 금상첨화예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 옛날에 알로에 파는 뭐 알로에 쓰죠. 아니면 뭐 저기 뭐 브라질에 지금 농장이 있다고 막 자랑했어요, 안 했어요? 그 시스템 갖추고 있는 거예요. 속대 말로. 근데 우리나라는 또 왜 그까지는 갔죠? 뭐 많이 들게? 이거 많이 들게.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 내가 마케팅하는 가치를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제일 먼저 제 계획을 생각해 줄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하고 손을 잡느냐? 제조회사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이렇더라고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라고. 그런데 야와 손잡고 내가 마케팅을 하면은 유통은 누가 해주지? 생각해 보니까요. 유통해주는 회사로 이미 구축해놨더라고요.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뉴스킨 코리아. 근데 이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에 다 이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내가 마케팅만 하면은 이 회사와 손잡고 마케팅만 하면은 유통을 누가 해주더라고요. 여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도 되고 지구에 뭐 기후도 바뀌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에서 제조하는 모든 제품은 어디에서 오는 원료를 사용합니까? 자연에서 오는 원료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자연에서 오는 원료가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모든 메커니즘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가. 나는 저 친구 미친 줄 알았어요. 야들이 뭐 브라질에 땅을 다 사나? 아프리카 나 말라이 그냥 이거 하러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재배해 올려나?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요.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 이름이 글로비브입니다. 글로비브라. 야, 맨날 글로비브라 이렇게 하고 욕먹어요. 글로비브라. 이거 조신창이 글로비브라 그러는 건데 계속. 자, 글로비브라. 이게 여러분 가져오는 엄청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를 여러분 마케팅 해야 되는 건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다고요? 다단계밖에 없다고요. 다단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다단계 하나 보면요. 다단계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데요. 이 마케팅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따로 모아 이야기해요. 다단계는 안 그래요. 다단계 중에 피라미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용이 거짓말. 거짓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참말 같은 거짓말도 있고요. 거짓말 같은 참말도 있고, 진짜 참말도 있고, 굉장히 헷갈려요. 이건 뭐 같으냐? 자본 경제가 될 때요.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근데 돈을 가지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존재하게 돼요. 자본 경제에 득쳐먹는 아들이에요. 무슨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해서 이거 해주면서 애먹는 아들이 있다고. 그런데 돈 빌려줘서 이자 받는 게 은행만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채 같은 은행도 있어요. 은행 같은 사채도 있고요. 똑같아요. 어느 게 먼저 생겼어요? 사채. 피라미드가 먼저 생겼을까요?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먼저 생겼을까요? 피라미드. 그럼 정상적인 은행 생긴다고 사채 없어져요? 아니면 뉴스킨 같은 일도 회사 있다고 피라미드 안 생겨요? 생겨요.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제비가 먼저일까요? 스포츠 선수가 먼저일까요? 춤추는데 스포츠 막 아시안 게임과 금메달 다운받은 춤막 춰가지고 그 사람들 다 스승이 누군 줄 알아요? 제비. 지금 은행의 대부분 스승이 누구라고요? 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다 나에게 피라미드처럼 했을 거예요. 아빠는 안 했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제조회사 가운데서 어떤 회사를 손잡아야 되냐. 우리 회사가 이번에 글로벌 컨벤션에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전자회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자회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KT 건물이 전화국 건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삼성전자에서 전자제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KT에서 전화기, 지역 전화기 있죠? 그죠? 유선 전화기. 그거 깔아줘요? 안 깔아줘요? 깔아줘요. 자, 잘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전자회사는 아니에요. 무슨 회사예요? 반도체 회사예요. 삼성전자를 반도체 회사라고 그래요? 반도체 회사라고요. 기업이요. KT가 뭐라고요? 전화국 아니에요. 통신회사라고. 텔레콤이라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대구, 부산에 옛날 전화국 있죠? 그 전화국을요, 60 이상이 된 사람은 그 건물을 보고요, 전화국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요, 20, 30대는 절대로 전화국이라는 그것이 전화국이었다는 걸 뭐한다고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혹 삼성전자가 전자회사인지로 기억할지 모르지만요, 지금 젊은 애들은요, 삼성전자가 전자회사였다는 걸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반도체 기업. 자, 눈스킨 엔터프라이즈 회사가 화장품 회사예요? 화장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전자제품 만들듯이요. 뉴스킨도 화장품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 회사는 화장품 회사가 아니고요. 파마넥스는 식품 회사가 아니에요. 무슨 회사라고 이번에 이야기했습니까? 바이오 회사라고 직접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년 전부터 이 회사를 바이오 회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킨 본사에서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본사에서 바이오라는 말을 이번 컨벤션에서 처음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이 바이오를 어떻게 해나가겠다고 앞으로요? 이노베이션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미 스스로 뭐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다고요? 바이오 회사.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KT가 전화기 공급해갖고 돈 벌까요? 못 벌까요? 우리 집에도 이 전화기 있어요. 전화선은 우리 집까지 깔려있어요. 그런데 전화기를 설치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습니다. 이거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이제 지역 053 들어가면 있잖아요. 051 등 이거 없애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없애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씨 저 돈 버리려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 왜요? 이러니까 한 달에 요금 1,000원인데 그거 없애야 되겠어요. 한 달에 요금 1,000원이래요. 안 쓰면. 줄 것처럼 누가 되고 있더라고. 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뉴스킨에서 화장품 만들 돈 뭘까요? 뭘까요? 저 생각해봤어요. 미스터 한백도 안 놔두고 얼마예요? 우리한테 주는 돈이 몇 프로 된다고요? 세금 지하고 부가세 지하고 우리한테 주는 거 지하고 아무리 따지봤자 다만 나와요. 그거 15,000원 받아갖고 남는 게 있다 없다? 내 생각에요. 뉴스킨에서는 화장품 하나가 더 안 남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개의 제품을 여러분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세요. 이게 통 만드는데 얼마쯤 들겠고 이걸 또 만들어 배달하는데 얼마쯤 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다 또 몇 가지 뭐 피부해가 주네. 그것도 뭐 6대까지 막 나눠주네. 답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똑같아요. 삼성전자도요. 전자제품 팔아고 제품 나와요. CJ가 뭐하는 회사예요? CJ가 뭐 줄임말이죠? 제일항의 줄임말이에요. 설탕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그럼 이 회사가 설탕 회사예요? 여러분들 CJ 크면 요즘 20, 30대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죠? 엔터테인먼트예요. 이 사람이 이 회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그렇게 설탕 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는요 이미 어마어마한 무슨 회사라고요? 바이오 기업이라고요. 그런데 뭐는 안 만들지 않는다고요? 화장품을 안 만들지 않는다고요. 만든다고요. 설탕 만든다는 듯이요. 전자제품 만들듯이요. 다 만들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바이오 회사이 그 속에 들어가는 기술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똑같은 선풍기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신일전자하고 삼성전자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 달라요. 왜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요. 아모레 프시픽도 화장품 만들고요. 뉴스킨도 화장품 만들어요. 그런데 이미 뉴스킨은 화장품 회사가 아니고 무슨 회사이기 때문에요?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그 화장품에 들어가는 뭐가 달라진다고요? 기술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다른 화장품이에요. 다른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무슨 기술이 아니냐? 화장 기술이 아니라고요. 무슨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요? 바이오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화장 기술이 들어가면 화장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기술은 바이오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바이오 제품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제가 많이 이야기하죠. 이게 뭐예요? 전화기예요? 아니에요. 왜요? 여기에는 전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은요 반도체 기기예요. 반도체 기기로 반도체 기술로 우리가 뭐 할 뿐이라고요? 전화를 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화 기술이 있느냐? 없다고요. 여러분 전화로 많이 써요? 사진을 많이 써요? 이게 사진기예요? 사진 기술 없어요. 단지 반도체 기술로 사진을 찍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전화기라고 이야기한다고. 우리 제품 똑같다고요. 우리 제품도 뭐 한다고요? 바른다고요. 뭐 한다고요? 먹는다고요. 그렇지만 건다고 다 전화기가 아니듯이 바른다고 다 화장품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우리 총체해서 만든 게 뭡니까? 자, 그 기술이라고 제가 표현 잘못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이언스예요. 과학이에요. 과학. 이 과학이 굉장히 과학이에요. 기술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현실적으로 접목이 되어 나타날 때는 기술이 필요하지만요. 과학이라는 부분들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손잡고 있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과학 수준의 가장 높은 단계가 어딥니까? 우리가 무슨 과학이라고 하죠? 에이즐락 사이언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에이즐락 사이언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글로비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글로비브에 대한 이해가. 에이즐락 사이언스를 제대로 이해합니다.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바이오 부분에 회사와 손을 잡고 있는 이 부분이요.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큰 복이고 큰 영광인 줄 곧 이해하게 될 겁니다. 왜요? 바이오와 관련되는 모든 분야는요. 이런 시스템에 의한 마케팅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생명하고 관련되는 거 지금 어떤 제품 장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생명과 관련되는 걸 장하고 있는데요. 병원 아니면은요 제약회사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아요. 혹시 이 회사들이요 이 분야에 광고하는 거 맞습니까? 혹시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들을요 전문 약들 있죠? 혹시 이런 시스템에서 광고해야 하네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팔리죠? 누가 광고해줘요? 네, 의사.
걔네들은 이런 광고가 안 된다고요. 어느 분야에서는요? 바이오 분야에서는요? 비대면 마케팅이 불가능해지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무슨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요? 대면 마케팅을 해주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지금은 여기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바이오 분야와 관련되는 대부분의 마케팅의 영향은 어디로 온다고요? 다단계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과학기술은 이 인질학 사이언스입니다. 이 과학의 구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특히 바이오 분야에 있어의 과학의 구현은요, 전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임상이라는 걸 통해서 나옵니다. 저는 수년 전에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에서 이노베이션 센터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구경 갔습니다. 가보니까 전부 뭐밖에 안 하더라고요. 나 이노베이션 센터 만들었다길래 뭐 만들어내는 줄 알았어요. 그 센터가요, 세계 최고의 뭐였다? 임상센터였다. 임상센터. 즉,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이 회사의 과학기술 수준을, 과학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뭐라고요?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임상센터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임상은 많이 임상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과학적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과학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임상의 숫자가 결정합니다. 얼마만큼의 많은 임상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과학적일 수 있고요, 비과학적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당 지지율 이런 거 하죠. 여론조사하죠. 여론조사의 정확도는 뭐가 결정합니까?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하죠. 똑같아요. 임상의 정확도는요, 임상의 대상의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걸 크게 하려면 뭘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요, 센터가 커야 됩니다.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또 뭐가 많아야 됩니까? 연구원이 많아야 됩니다. 그럼 그 회사의 임상센터가 크냐 적으냐, 연구원이 많느냐 안 많느냐, 그 회사의 뭐를 결정한다고요? 과학 기술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임상의 대상에 따라서 그 기술 수준이 달라집니다. 임상의 대상에 따라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자연물에서 뭔가를 직접 소비하면서 뭔가를 먹고 이게 내 생명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인상 보니까 좋더라. 이런 말 있죠, 그죠? 농용 좋다. 어디 좋다는 거예요? 내 몸에 좋다는 거예요. 임상 대상이 뭐라고요? 몸이에요. 지금도 가끔 그런 사람 있죠? 야, 그 몸이 잘 모르겠더라.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임상 대상이 틀렸으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임상 대상과, 즉, 여러분들이 공급하는 제품을 만들어낼 때 했던 임상의 대상과, 그 사람이 이걸 먹고 평가하는 임상의 대상이 달라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몸의 느낌으로 합니다. 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기술이 발달합니다. 임상의 대상이, 즉, 이 임상 테스트를 할 때 몸에 할 거냐? 장기를 대상으로 할 거냐? 장기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뭔가를 몸에 좋은 걸 만드는 걸 가지고 영양과학이라고 해요. 근데 과학기술이 더 발달해요. 장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요?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대상으로 임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포에 좋으냐 안 좋으냐, 장기하고 관계없이 어디에 좋으냐 안 좋으냐, 세포에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항산화과이라고 합니다. 한 단계 더 가면요, 네 번째요, DNA를 대상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DNA에 좋게 기능하느냐 나쁘게 기능하느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져야 됩니다. DNA. 즉, 임상의 대상이 틀려요. 비타민 C라는 걸 가지고 여기에 대상으로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여기에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여기에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몸에 대상으로 할 때 비타민 C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요?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아요. 왜? 몸은 가온하거든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유전자 가요. 여러분들 가끔 제품 전달하다 보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유서성 때는 잘 모르겠는데 라이프백은 막 극수로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알았어, 그래요, 대상이. 그 사람 더 좋은 게 있어요. 바카스를 먹으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바로 느낄 거예요. 왜? 몸으로 자꾸 느끼려고 하거든요. 몸으로 느끼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그 90 그 뭡니까 그 화장품 있죠 40년 맞아요. 그 발음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더 낮은 수준을 바로 목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대상이 다르다는 거. 임상이 대상. 요렇게 올라갈수록 뭐하다고요? 과학 기술 수준이 뛰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느냐? 블렌딩 과학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옛날에는 비타민 C라는 하나의 성분이 각각 어디에 기능하는지를 만다고요? 임상을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비타민 B를 보탭니다. D9를 보탭니다. 각각 기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또 다른 성분을 보탭니다. 더합니다. 각각의 임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집니다. 그런 임상들을 통해서 최상으로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블렌딩 과학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은요. 요거까지 가면 더더욱 좋습니다. 뭐까지요? 여러분 이 개인 맞춤 때문에요. 바이오 분야의 마케팅의 파워는 누구한테밖에 올 수 없다고요? 대면 마케팅을 하는 우리한테밖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생명과 관련되는 대부분의 제품의 마케팅은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의사가 약사가 하고 있습니다. 왜요? 개별 뭘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맞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양복은 그냥 비슷하게 입어도 돼요. 그런데 내 생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요. 사람마다 다 똑같다 다르다. 자 그런데 지금도 일반적인 비대면 마케팅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뭐 비콤 이런 거죠. 우루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개인 맞춤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낮은 제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수준이 높아지면 그렇게 마케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건강 먹는 걸 이야기할게요. 보조식품의 수준일 때는 이런 마케팅하고 비슷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요. 기능 정도로 가면은요. 이제 싸워볼만 해요. 이런 마케팅하고 우리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은 오늘 제가 처음 봤는데 루트라 슈티칼 제품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번 이번에는 이야기 안 하고요. 여러분 그로비버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요. 앞으로 뉴스키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은요. 100% 이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뉴트라슈티클 제품을 만들 거라고요. 뉴트라슈티클이 뭐죠? 뉴트리션, 영양. 슈티클은 팔머슈티칼이에요. 약이에요. 약, 의약품. 영양을 통해서 만다고요? 의약품과 같은 기능을 해요. 이런 단계로까지 품질이 나아지면은 마케팅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개인 마케팅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개인 맞춤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단계가 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각종의 성분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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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래 해가지고 블렌딩을 했습니다. 블렌딩을 해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에이지락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먹고 있죠? 네. 뉴스스펙, TR90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 회사한테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이게 최선입니까? TR90에 들어간 제품 성분들 있죠? 지금 우리 막 억수로 좋다 하죠? 뉴스스펙에 들어간 막 각종 성분들 있죠? 세계 최고의 막 저기 남미에서부터 시작해가 북유럽에 막 일본에 이런 거 다 주모아갖고 정말 좋은 거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고요. 이게 최선이냐? 진짜 이게 최고냐고 물어봤어요. 최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최고 아니에요. 왜? 지금 여기서 공급되는 것 가운데 최고만 골라요. 자, ABCD 막 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파마넥스가 이 지구상에 나오는 플랜트, 즉 식물 가운데 몇 종류의 레시피를 한대요? 이런 말 들었죠? 5만, 여기 좀 약하네. 100만, 7만 칸인데. 여러분들, 이 5만 여종의 블렌더 가운데 에이지락 과학에 블렌딩해서 사용하는 재료가 몇 개쯤 될까요? 하나 못해요. 뉴스스펙 뭐 들어가 있고
동충, 하초, 뭐 홍삼 막 들어가 있고 TR궁에 뭐 사과, 뭐 푸른 사과, 빨간 사과도 아니요, 그죠? 다 있고 300개 될까 말까요? 300개 될까? 나머지는 뭐 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를 가지고 블렌딩 과학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이 성분 너무너무 좋아. C라는 성분이 너무너무 좋아. 뭐 하는데 사람들을 건강한 체질로 만들고 살이 안 찌게 만드는데 너무너무 좋아. 아니 그런데 해필 요 식물이 안데스 300, 3700고지 한 주 귀퉁에서만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알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치 성공 많아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주겠다는 회사는 뭐라고요? 그룹이에요. 이해됩니까? 진짜로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다 공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거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만들겠다는 거예요? 뉴트러시티. 여러분 뭐가 바뀐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 판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우리가 자연물에서 온 걸 가공해 쓰기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제일 먼저 쓴 게 뭔지 압니까? 자연물에서 우리가 가공해 쓰기 시작한 거요. 나무를 제일 먼저 가공합니다. 나무. 그 다음 돌을 가공합니다. 돌을 가공하기 시작해서 우리 시대가 석기 시대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요. 흙을 가공합니다. 그때부터 도자기라는 게 나옵니다. 흙을 가공하다 보니까 물이나 불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물을 흙에다 치우니까 흙 속에 뭐 이상한 게 있네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강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물이 발견되면서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바뀝니다. 철기와. 자, 그런데 자연물에서 나오는 이러한 가공을 하기 위한 제도들 가운데요.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자연물이 뭡니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자연물요. 원유입니다. 모든 걸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유의 사용을 해서 인류는 굉장히 윤택해졌습니다. 굉장히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못 먹는 각종 영양제도 어디서 뽑아내면 된다고요? 네, 원유에서. 많은 것도 다 어디 있어요? 다. 옛날에는요, 얼굴에 많은 것도 다 어디서 뽑아왔다고요? 여기서 뽑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누구만 사용했다고요? 특권층들만 일부에 바르는 거, 좋은 거, 먹는 거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백성들이 화장품을 써. 얼굴에 예쁘라고 뭐 뭉치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걸 가져다 준 게 뭐라고요? 원유라고요. 그래서 원유가 나는 지역, 여러분 중동에서요, 한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조상용 엄청 했을 겁니다. 뭐 이런 땅을 우리한테 물려준다고.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냥 사막을 전부 다 초목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 밑에서 뭐가 나기 때문에요. 모든 흐름을 바꾼 게 원유입니다. 자, 그런데 원유로 인해서 뭐가 또 발생하냐? 지구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는 뭐로 인해서 발생했다고요? 원유에서. 지금 우리 자연에서 생산되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죠? 농민의 피와 땀이 어디 있을까요? 안 어디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부 원유 덕분입니다. 화학비료 구해야 되죠. 각종 농기계 다 원유로 돌려야 되죠. 농산물이 생산되는 90% 이상의 공은요, 원유에서 나옵니다. 원유 없어지면요, 농산물 지금 농산물 없어집니다. 지구의 모든 문제 발생.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일로 돌려야 됩니까? 돌려야 돼요. 근데 돌리면 지금 사는 인구의 몇 프로밖에 부양을 못할까요? 10%도 못합니다. 해운대구에 있는 사람들만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10년이 안 돼서 항폐가 될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은 거예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길을요, 어디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바로 그룹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없던, 여러분 잘 생각해, 어떤 행동이 아니라 밑에 뭐가 있어야지만요, 판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제주에서 유통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판은 뭐였다고요? 1차 산업이에요. 이게 즉 원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유스킨 엔터프라이즈가 지하물이 뛰어난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다고 시더라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런데 이 판을 그냥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판을 뭐 하겠다고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회사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제품의 품질부터 좋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내년에는요, 상위 20개 품목을 전부 그로비브에서 생산하는 원료를 사용하겠다고.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할까요? 혹시, 제가 오늘, 혹시, 우리, 혈액순환 할 때 먹는 걸 뭐라 그러지? 마이크 말고. 오메가3라고 있죠? 클리를 쉐우에서 나온 오메가3 있어요. 더 푸른 생선에서 나온 오메가3 있어요. 뭐가 차이 있는데요? 뭐가 차이 있어요? 자, 이때는 품질이 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잘 봐봐요. 혹시 비타민C에 품질 좋은 비타민C와 품질 나쁜 비타민C 있어요? 들어봤어요? 혹시 베타카로틴에 루테인에 품질 좋은 루테인과 품질 나쁜 루테인 들어봤습니까? 아직 그런 건 못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었다 적게 들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50mg 들었다 10mg 들었다 소리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지금 오메가는 양뿐만 아니라 뭐를 이야기합니까? 질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앞으로는 모든 성분에 뭐를 이야기할 거라고요? 질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요? 글로비브에서 최상의 품질의 영양소를 내주겠다고 했다고요? 개발해주겠다. 우리도 그런 거 몇 개 바꾼 게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성분인데 여기에서 추출하는 걸 여기에서 추출해서 품질이 좋아졌다라는 제품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대화나무에서 뭐 추출했다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추출해서 품질이 좋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데 사용됐던 모든 영양소의 품질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뭐를 이야기했었다고요? 양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 양을 지금 뭐로 성화시켜낼 거라고요? 질로 성화시켜낼 겁니다. 뭐를요? 상위 20개 품목에 한해서 글로비브에서 생산되는 것들로 할 거라고 했거든요. 이미 그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이번엔 그린 쉐이크하고 기존 쉐이크하고 뭐가 달라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영양 성분들은 비슷할 거예요. 품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제품들 앞으로 계속 공급될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죠. 이 밑바탕이 확장되면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기존 제품의 질 향상, 그 다음에 신제품, 엄청.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제품을 공급해 줄 겁니다. 상추 이런 거 말고. 그럼 여러분 자꾸 우리 글로비브 이렇게 보면 글로비브 이거 보면서 뭐 상추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번에 가가지고 그거 맞습니까? 뭐 슉슉 떨어가는 거. 그거 어느 회사 거게? 그거 우리 회사 거 아니에요, 그게. 그쪽 우리 회사 건 줄 알고 있었죠. 우리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회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거로쿠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름 거로쿠보예요. 가는 사람이 뭐 그것도 안 먹어봤어요. 난 안 가도 봤는데. 그리고 막 CQ로 돼 있죠. CQ로 돼 이름은 서푼이더라고요. 우리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거로팟이. 거로팟. 이게 우리 거예요. 이거는 다른 회사 거 우리가 사온 거예요. 그 석체 기계들 있죠? 여러분 연구소가 막 석체는 그거 다른 회사에서 산 거예요. 큐빅팜 하는 데가 있어요. 큐빅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큐빅팜이라는 회사에서 사왔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한 대에 21억 정도예요. 7대 사왔어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에서. 뭐 하려고요? 키우려고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임상하려고. 임상용으로 사는 거예요. 키우는 데는 그로팟에서 키웁니다. 어마어마하게 키웁니다. 지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저기다. 자,
어마어마한 신제품이 나올 거예요. 신선한 제품. 이걸 뭐로 의미하느냐. 예, 이런 좀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케어를 우리 눈에 좋은 영양소를 건식을 해요. 건식 마른 거 아니면 생식을 해요. 이거 해요. 저번 모나코 갔을 때 조셉찬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똑같이 소를 키워봤는데 난리 풀 먹이는 소하고 살아내는 이 생풀 먹이는 소가 질이 다르대요. 그렇게 생각할 때요. 우리가 파마에서 나온 제품을 막 먹고 있죠. 그걸 생거로 먹어요, 말린 걸 먹어요. 우리 지금 소 이거 말린 거 먹는 거지. 야생에서 먹고 자라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냐? 앞으로 이걸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줄을 뜯어 먹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아이케아 성분이에요. 아이케아에 들어간 성분을 다 여가 풀 키워준다고 그 지레개가 먹으면 된다고요. 완전 제품을 준다고. 완전 제품. 신선한 제품을. 이 제품은 농산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이케아예요. 유수스피이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단계까지 갑니다. 제가 상상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분명히 이야기 해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룹 홈페이지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지구에 사는 것 중에 우리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너무나 쉽죠. 동물이에요. 우리 인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영양소를 다 공급할 수 있으면 누구 거도 다 만들 수 있어요. 만든다고 이야기했어요. 동물의 사료도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 먹고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끼는 집에 개 키우는 이런 영양소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개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말라이 이런 데 가면은. 다른 미래가 끓여가 먹어야 되지만, 그죠? 그렇지? 동물 사료도 우리 회사에서 만든대요. 근데 지금 단지 우리가 못 만들 이유가 뭐예요? 네. 뭐가 부족하다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많이 초과했네. 우리 브레이크 로지 사장님이 해마다 컨벤션 때마다 했는 이야기가 뭡니까? 좋은 사람만 리포팅 하시오라고 이야기했죠. 저 그 의미를 잊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들한테까지 줄 만큼 원료가 없다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회사를 만나서 이 제품을 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온 걸 쓰고 먹고 한다고요? 여기에서 먹고 쓰고 하는 사람들은 5%의 턱 근처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요? 돈 되게 많거나 돈 없어도 깨달은 사람들만 여기에 속합니다. 깨달아도 돈이 없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그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깨달았으면 이거 안 쓰고 이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턱근층이에요. 그런데 턱근층만 누리던 이 일들을 지금 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대중화시키겠다. 뭘 통했어요? 블루빔을 통했어요. 왜 인도 오픈 안 할 것 같아요? 인도 사람들이요, 유수 선배를 묻기 시작하면요, 이게 공급이 안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갖고 온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인도 오픈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가지고요? 블루빔이 있어요. 5%만 사용하고 먹고 하는 이 제품을 뭐 하겠다고요? 95%가 먹고 쓸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을 바꾼 게 뭐다? 그로빔입니다. 이 그로빔가 갖고 올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미래를 상상하셔야 되고요. 상상력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 할 말이 있습니다. 마케터는요, 미래를 파는 사람입니다. 마케팅은요, 상상력을 파는 일입니다. 네트워크는요,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요, 여러분 스스로 주인으로 사는 영감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